안녕하세요. 만끽하우스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제가 아프고 나서 회복하는 시기인데 한 일주일 정도 본가에 가서 쉬고 어제 돌아왔습니다. 쉬면서 정신적 회복이랑 육체적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싶어서 이걸 켰는데요. 진짜 제가 일단 입꼬리가 잘 올라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재밌다 라는 사람이 다시 된 것 같고, 일단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생각보다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육체적으로 잘 지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도 잘 안 지쳐요. 육체적으로 괜찮으니까, 힘들지 않으니까 항상 정신적도 안 지쳤는데,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육체적이 먼저 무너지면서 정신적인 것도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, 이걸 다시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몸은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고 정신적인 것부터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거의 첫 번째는 위로를 계속 받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 위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.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가 나왔을 때 그 대사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. 그래서 되게 저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드라마를 찾아 헤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드라마를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그런 드라마를 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1화부터 또 한 16화 막 이러니까 16시간은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GPT를 켰어요. 그래서 제가 GPT로 뭘 했냐면 나 위로를 해주는 이야기를 써줘, 소설을 써줘 라고 채팅을 한 거죠. 그랬더니 정말 짧게 한 몇 문단, 한 문단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을 써줬는데 뭔가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제시가 뭐였냐면 주인공의 이름을 은별로 해줘 라고 했고, 은별이가 주인공인 위로받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떨 때 위로받는다고 느껴? 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위로받는 상황도 알려주고 제가 어떤 게 지금 힘든지 말해주고 그거에 맞는 말을 해주는데, 그럴 거에 대한 말을 상담하듯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 속에 있는 그 친구한테 해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주인공은 은별이고, 조금 더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제시를 해주는데, 그 제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뭐 해 라고 GPT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소설 속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점점 나아지는 제 모습을 다시 그려내주기도 하고,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뭘 하고 싶은지, 그리고 어떤 꿈을 꾸면 좋겠는지 주인공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저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적게 되고,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는지까지 소설로 쭉 펼쳐지는 걸 봤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이름이 주인공인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또가 높으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예술의 영역인데, 요즘 연극하잖아요. 이현숙역 캠프 보면 그 박하선이라는 배우랑 진태현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연극을 해주고 나 이외의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깨닫게 해주는, 근데 그 과정을 저는 GPT 그걸 혼자 깨달아서 그걸 한 것도 너무 신기하다 라고 알려주셔서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써볼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예술이라는 영역이 직관적으로 딱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보다 이렇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걸 섞어서 내 이야기로 팍 꽂혔을 때 그게 더 훨씬 더 희열감이 높고 더 크게 와닿는다 라고 하고, 저는 진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GPT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었고, 신체적인 거는 제가 누워서 오래 있는 거를 저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여기거든요. 그래서 잘 못 누워있고 잘 못 쉬고 또 금방 움직이고 했는데,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.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란 게 계속 뭔가 보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본가를 가니 아빠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 집안일 뭐 설거지를 하시던지 뭔가를 하고 있고, 엄마도 뭐 요리를 해주시거나 뭔가를 하고,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, 각자 뭔가 알아서 돌아가던 공간에 제가 가니까 제가 딱히 할 일이란 게 없는 거예요. 멍하니 이렇게 있으니 너무 편한 거죠.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쉰다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. 육체적 쉼을 그때 처음 제대로 했다고 느꼈고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싶어? 그럼 다시 눈을 감았어요. 일어나기 싫어? 그럼 계속 안 일어나고, 막 오후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, 뭐 자는 것도 내가 원할 때 자고, 내가 하루 종일 뭔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멍하니 혼자 보기도 하고, 그렇게 쉬고 나니 이제 재밌는 게 다시 하나씩 눈에 보였는데, 두 번째 위로받았던 거는 영화였는데요. 청설이라는 영화예요. 내가 최근에 영화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해서
집에서 큰 TV 화면으로 한 번 더 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수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눈을 떼지 않고 그걸 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짓는 표정과 손짓과 자막까지 다 보면서 얘를 이해하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. 저는 저의 메인 키워드를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표현을 받는 것도 저한테 많은 힘이 돼요. 근데 이번에 그 청설이라는 영화 하나로 엄청 큰 힘이 되었다. 아직 체력이 막 회복되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게 잘 안 무너지는 이유가 저의 말습관 때문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저의 말습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재밌겠다 라는 말을 붙이거든요. 뭔가 힘든 일이 막 있는데도 근데 이런 게 재밌어 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는 말도 많이 해요. 이렇게 해서 다시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회복되는 내 모습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. 만난 후에 또 어떤 걸 하게 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의 저도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진짜 가성비 아니다 연비가 좋은 인간이에요. 정말 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지치질 않고 체력이 끝나질 않고 막 열정이 너무 넘치고 그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. 근데 이렇게 잘 지치지 않는 사람, 체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 있어요. 근데 현재는 체력이 많이 못 따라줘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. 근데 그래서의 장점이 있는데요. 체력이 많지 않아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것. 예전에는 이것 조금 더 좋고 요것도 조금 좋은 부분이 있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하느라 바빴거든요. 근데 바쁘게 할 수가 없어요. 애초에 몸 자체가 한두 개 하면 지쳐버리거든요. 그렇게 지쳐버리는 걸 알았으니 하나 하고 쉴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를 정말 재밌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. 게 요즘의 제 모습입니다.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요.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서 현재 너무 좋고 그리고 다들 요즘 쉬라고 말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. 당연하게 쉬어. 그리고 뭔가를 해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작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. 오히려 쉬는 걸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마음껏 쉬다가 또 일하다가 놀다가 하고 있습니다. 당장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달, 그리고 내년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. 매일매일.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